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 5당은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심의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직권남용으로 공동 고발을 했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공동 추진키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찰청 출근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 애썼다. 그 초보적인 산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이 내란 공범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이 일정한 의도에 따라 기획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 도질 모양이다 쏘아붙였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석방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일단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사유인데, 하나는 이제 구속 기간에 관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법에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이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 이제 공수처 이제 수사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처가 경찰도 검찰도 하지 않는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역시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검찰의 수사를 이첩받은 거거든요.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이 과정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안재판부가 다시 뒤집어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급심의 판단을 좀 받아봤어야 되는 사안인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거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입니다. 오늘 심의정 총장의 얘기는 뭐 위헌 소지 얘기를 하는데, 2012년도에 그 위헌이 결정 난 거는 다 아시다시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 난 거잖아요. 근데 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지만, 구속 취소는 아예 효력 자체를 없애는 거여서 경중이 다르고, 검찰도 2015년도 법 개정 논의 때 이 제도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한 꼴인데다가,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구속 그 시간마저 제대로 따지지 못해서 구속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나서서 했어요, 주임 검사처럼. 당시에도 법원이 그 영장 연장을 불허했을 때 그냥 신청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검사장 회의 열고 무슨 고검장 회의 열고 하면서 구속 기간을 그 넘기버리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수본이 사실상 검찰 내부 기구지만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찍어 누르면서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석방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책임져야죠. 검사가 구속기간도 놓쳤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게 검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이 뭔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아까 서두에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 댓글 읽으시고, 이게 봄이 온 게 맞냐, 무슨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봄이 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실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이끌고 가야겠다고 하는 심증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대한민국 전체는 잘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이제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헌법재판이 열려서 심리가 잘 갔잖아요, 보면. 그리고 변론 종결도 했고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보면. 그다음에 이게 12월 3일 날 군인들 동원되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내란죄로 다 대부분이 구속이 됐고 기소가 돼 있고,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지 구속기간 연장인 문제라든지 기소 시점이 구속기간 범위 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구속의 적법성과 관련된 절차적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을 담당하고 있었던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재판부가 보기에는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를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엄정하게 보고 엄정한 절차적인 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재판부로서 이러이러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 취소를 하고 석방한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대통령께서 지금 1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석방을 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대로 해서 재판 진행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검찰이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자, 그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 갑니까? 저는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정말 너 낯설다 이런 생각이 주말 동안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검찰은 누구보다도 조직 논리를 내세우는 조직 아닌가요? 예.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중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라는 것이고 그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을 검찰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찰이 사실 그동안의 수사 관행대로 했던 것뿐이거든요. 날로 계산하라고 법에 써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부터는 갑자기 또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럼 수사기관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할 때 날짜를 다 시간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데 사실상 검찰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변수가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항고를 해서 당연히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줄 알았거든요. 그걸 받지 않고 지금 이걸 인정하겠다라는 건 글쎄요, 뭐 심우정 총장은 오늘 뭐 아침 이야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다퉈보겠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다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요, 그동안 분명히 그 검찰이 구속해서 기소했던 모든 사건들 전수조사해서 날로 계산 안 하고 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상황일 때는 다 석방할 겁니까? 검찰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본안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죠? 저는 조직 논리와도 맞지 않는 이런 검찰의 모습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보면 그런 구속기간 계산 문제와 달리 또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주 쟁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벌 서두에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재판부에서 지금 여기 법원에서 이게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요 사유는요. 공수처, 수사에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금 관련 법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적법지 않은 수사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속 취소라는 것이요. 원래 구속될 사유가 아예 없었다라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없었다. 두 가지인데 이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초부터 대통령,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요.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부터 해석을 명확히 하고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수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상 구속 기간을 뭐 48시간으로 하네, 이틀로 하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라는데 지금 이 구속 취소에 주된 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이걸 왜 검찰한테 뭐라고 하죠? 구속 취소를 검찰이 했나요? 예, 이거 지금 법원이 했어요. 왜 법원한테 찍소리도 못할까요? 법원이 지금 이렇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에 의거해서. 근데 지금 검찰을 물고 들어지는 것은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물고 들어지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검찰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항고가 기존의 위헌이라고 이미 2번이나 판단이 됐다. 이 이유는 뭐냐? 법원의 지위가 없이 개인의 신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일치하는 거고 가해 금지의 원칙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편을 들면은 맞는 판단이고 그리고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이건 틀린 판단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네. 법리대로 해석해서 객관화된 법이 이루어질 때 이거는 법치가 바로 자리 잡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은 무슨 이런 식이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즉시 항고해서 상급시 판단 당연히 받았어야 했다. 이런 의견. 윤석열 대통령 완전 석방된 게 아니다. 형사재판 기다리고 있다. 재구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 민주진영 운동화끈 단단히 메고 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반면에 심우정을 또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 심우정이 왜 이 법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공수처가 무리하게 구속하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의견. 공수처의 자승자박이다. 영장 쇼핑부터가 꼼수였지 않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 그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는 취지지 이를테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내지 혐의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 절차적 흠결을 해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랬던 전례도 있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마 이제 내란죄 이외의 혐의들에 대한 봉인이 풀리잖아요. 그 특권이 배제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니까 다른 혐의로 이제 이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유로워졌다, 풀려났다, 혐의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이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저는 스스로 좀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수사권 논란을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보자. 내가 이 본안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난 달리 생각하니 이 의도였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죠. 근데 대법 고법 대법 가가지고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나면 공소 취소를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경찰 단계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이 즉시항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대로 이 재판을 하다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버리면 그 공소 기각에 대해서 그 고법 대법 가서 다퉈야 됩니다. 이게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오늘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적법하게 했다. 뭐 이 저 물러날 사유도 아니고 탄핵 사유도 아니다. 사실은 이 내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서 이 법률적인 혹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법에 명시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검찰이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순환양처럼 고분고분하게 결정이 나지도 않은 위헌 논란을 위헌 소지를 들어가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검찰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전관예우를 한 거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누가 봐도 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제가 국민의힘에 좀 답답한 건데요. 지금 누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다시 따져볼 일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모임이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작년에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갈 때 이거 국보법 5번 위반자가 주동을 했고 민주당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민노총들도 개입하는데요. 이 온갖 집회, 민노총은 북한 지령문까지 받았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공세를 강화했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저기 헌법 시판대에 있는지까지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검찰총장 탄핵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법원에다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29차례의 탄핵 소추를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서요. 탄핵 소추도 지금 실체적 진실도 없고 그리고 절차에도 맞지 않는 탄핵 소추들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무려 국비 4억 5천 이상을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계열 지금 저기 운동권 계열의 지금 변호사들한테 지금 이거 다 사건 수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국비를 손실시킬 거냐? 이번엔 또 검찰총장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지금 대통령 개헌권을 잘못 썼다라고 하는데요. 개헌권도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 탄핵권 쓰는 거 지금 국회 권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29번이나 절차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남발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취소가 이렇게 이제 큰 논란으로 번진 거는 이게 탄핵 심판에 과연 영향을 줄까 이런 게 좀 사실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52일 만에 석방이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예를 들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인정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 이제 또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좀 우세를 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이제 별개로 형사법원은 내란죄 등 범죄 사실을 따지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 규정에 따라 시행됐는지 위헌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영향을 아니 정서적으로는 준다는 얘기도 있고 법률적으로는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법률적으로 당연히 각각이잖아요. 예. 헌법재판, 예. 형사재판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헌법재판관들의 근데 이제 심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 미쳐서는 안 되죠. 음. 각각 별도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죠. 예. 이게 헌법이 정한 이상이니까. 근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도 지금 기기묘묘한 장면들을 몇 년째 보고 있어가지고 12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있는 야당의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고 일당이 되고 있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현직 대통령이 특전사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에다가 군인들을 그냥 집어넣는 장면을 보고 있고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그게 개헌이 아니라 계몽이었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구속 취소 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것이 기존의 어떤 확립된 관행에 반해서 이거를 구속 취소해서 석방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기존의 기성관념은 다 부정되는 것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현대사구나. 저는 갑자기 대통령님 석방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탄핵 재판 모르겠다. 머릿속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탄핵 재판 부분을 쭉 보면 예. 그냥 제가 편히 말씀드릴게요. 실체를 가지고 보면 이건 100% 탄핵될 수밖에 없어요.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 절차를 가지고 보면 지금 이게 같은 회기 내에서 만약에 이게 이 탄핵 소추 의결이 부결됐을 경우 같은 회기 내에서는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국회법 조항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표결을 하다가 결국은 200명을 못 채워가지고 스톱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투표 불성립으로 그 의안이 폐기됐다고 지금 국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국회법 조항에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국회 쪽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표를 한참 하고 있다가 결국은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다가 200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된 건데 이게 그렇죠. 투표 의안이 불성립하고 의안이 폐기된 게 아니고 투표를 했는데 정숙수 미결로 정숙수 부족으로 투표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국회 주장하고 달리 민주당 주장하고 달리. 그랬을 경우에는 이 국회법 조항에 반해서 지금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로 이재명 정권 12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이 뭔가 이게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관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의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거 헌법재판 각하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6명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구속 취소 결정을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 결정도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하고 영 다른 결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머릿속에 지금 주말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 보도도 재판관이 이 소수 의견을 낼 여지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신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이제 구속 상태라면 어떤 소수 의견을 냈을 때 대통령을 그 기각을 해서 직무복귀를 했을 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치를 한다는 게 참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관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묘한 것 때문에 민주당도 강력한 반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깔려 있지 않나요? 글쎄요, 뭐 그런 게 깔려 있다기보다는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탄핵 심판 절차와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 받고 있는 거 완전히 별도의 절차입니다. 영향을 미칠 근거도 없고 미쳐서도 안 된다는 게 뭐 당연한 법 논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영향을 미칠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 중인데 다만 구속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적인 측면만 바라본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뭐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거나 뭐 탄핵 선고 일자가 바뀐다거나 저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김경진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현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대통령 측이 계속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절차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숙고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측에서 뭐 하루 이틀 절차 문제 제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지금 가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변론이 종결되는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 절차가 잘못되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변론길이 열렸고 증인신문까지 적법하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뭐 더 이상 나올 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는 절차도 다 잘못됐지만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판결이 지금 향후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은요.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개헌권이라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견제하라고 있는 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에요. 그럼 국회도 계엄 해제권을 발휘함으로써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어요. 근데 국회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이후에 사법부가 이걸 놓고 잘잘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권 분립에 위반돼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지금 국회는요.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지금 신임을 받은 기관들이에요. 사법부는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신임을 받은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맞는 것인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판례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 판례를 따져봐야죠. 미국에서 작년 7월에 이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미 연방 대법원에서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법이 따지는 것은 적합치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근데 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 이걸 탄핵 사유로 몰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절차도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박원석 의원 약간 반론하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칙적으로 이게 형사재판하고 탄핵재판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는 영향 주지 않는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주로 따지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어떤 흠결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치유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이를테면 뭐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이나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채택한 게 없대요. 공수처 수사 기록도 없었고 예. 아예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만 이제 증거 자료, 참고 자료를 채택한 거여서 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여기에 미칠 영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헌재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변론 재개를 신청해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일정도 뭐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도 이번 주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상황이 가져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 좋은 방법이 뭐겠는가 아마 결정을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내란 재판을 받는 자가 마치 나라를 구한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반면에 절차의 흠결을 감수하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한 게 그럼 정의인가 이런 걸 이미 인용기각 내려놓은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된다고 결정 바꾸겠냐. 헌재는 전혀 요동하지 말고 바른 결정 내려라. 반면 헌법재판관도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절차상 문제를 갖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온들 정당성이 인정되겠냐. 이건 각하가 맞다.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